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7분 지나고 있네요. 네. 자, 12시 7분인데 벌써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세 번째 순서라고 소개해드렸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2년 전에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윤석열이 그동안 숨겨왔다고 하네요. 사실상 부동산 폭등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 떠넘긴 윤석열이가 쌓아놓은 똥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를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제 옆에 지금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뉴스 김대호입니다. 우리 김대호 PD가 네. 경제 쪽으로도 좀 관심이 많았었군요. 아니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국민의힘 현황과 이제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샷다운을 내리게 생겨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샷다운 내려요, 지금? 여기 지금 아마 출입 기자들 다 휴가 갔다 올 것 같아요, 지금. 기자들이 휴가를 갔다고? 아니, 그 지금 정도로. 거기 지금 당대표 뽑아야 되는 때 아닙니까? 이제 뭐 김문수가 당대표로 나올 수 있다. 어. 뭐 시사하는 이런 정도 내용 말고는 사실은 지금은 뭐 크게 역할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금 거의 들어눕다시피 하고 있던데 별로 그게 없나 보군요. 그것도 이제 안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 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냥 최신 소식으로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황교안 신당이 창당됩니다. 황교안 신당이요? 네, 저는 이제 윤어게인 2라고 보고 있는데 윤호개인 신당이 생기는군요. 또 보도가 나오지 않은 좀 재미있는 특징으로는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그렇게 욕을 하던 좌파 캐치프레임을 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파면 땡땡땡 파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거를 지금 윤어게인 집회에서 부르고 있어요. 야, 그 좀 뭐 새로운 걸 좀 창조를 하라 그래. 왜 맨날 뺏기려고 그래, 그 동네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지금 현재 동향 중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군요. 네. 큰 소식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부동산 폭등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뭘 잘못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윤석열이가 사고 친 거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 이번에 6억 주택 담보대출 제한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질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요점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드러나서 왜 민감할 수도 있는 부동산이 한 달도 안 돼서 시작되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금융이랑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려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올린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네. 그 주택담보대출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 정책이 한국은행에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정책이었다. 네. 그걸 윤석열이가 쌩 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집행이 된 거다. 야,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 나름대로 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관련 기사들을 다 찾아보는데 네. 정책에 서포팅 되는 주 자료는 저거거든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료여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다루지 않아서 이 내용을 한번 꼭 알려보고 싶다 해서 한번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에서는 이 대출 규제 이걸 가지고 되게 시비를 많이 걸어요. 뭐 네. 심지어 뭐 압구정동에 그 강남에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규제가 되니까 못 가게 됐다. 나도 이제 강남 주민이 되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억울하게 됐다.
그래서 사다리를 걷어 찼다는 등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어요. 아니 강남의 집값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 네. 우리나라에서 땅값으로 그 대표되는 데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두 군데인데 지금 거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0억이 넘어요.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4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억이 넘어요. 은마아파트 60억, 70억이 나가대요. 그 33평짜리거든. 근데 글쎄 그거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대출이 글쎄 한 10억 이상 10억 20억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그 자산이 70% 있어도 그러면 이자가 몇 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여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진행된 6억 원 대출 규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였다. 맞습니다. 지금 그냥 거의 목 끝까지 차올라서 아. 빠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150페이지 가량 좀 넘는데 제가 조금 최대한 조금 짧게 압축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뒤에 또 중요한 주제들이 예. 있으니까요. 자, 이게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건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제출한 겁니다만 이 내용이 이미 2년 전쯤에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계속 아니 2년 전뿐만 아니라 2년 동안 꾸준히 올라갔군요. 원래 그 아마 자주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계속 무언가 얘기해갖고 한 번씩 기사 난 거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사진인데요. 빠르게 설명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두 지점이 변곡점이 심한 지점이 있죠. 네. 22년도 1월 다음에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25년 직전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오늘 이 두 파트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 저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2022년 1월 지나니까 2022년 중반쯤 그다음에 2025년 5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윤석열이가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시점이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2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 IMF 이후 역대급 두 번째로 이 가격들이 아파트 매매가가 전부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네.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군요. 이게 IMF 이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을 때입니다. 인천은 거의 10%가 내려갔고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 8%, 전국적으로 6.7%. 야, 장난 아니네. 대구도 9%, 10% 가까이 내려갔네요. 야, 네.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의 대응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못 참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부자 규제 풀기에 올인한다. 근데 서민이나 취약층이 집을 사기에 지원하는 것은 왜 없냐? 라고 해서 한참 비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2023년입니다. 네. 2023년이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 조금 지나서인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0% 떨어졌다고 할 때 그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야 주택 가격 올리자라고 해서 요런 짓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올렸냐?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다주택자를 1주택자처럼 만드는 그런 시행령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도 패스해주고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꽃이죠. 주택 청약. 네. 요거 당첨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다주택자 너네도 들어가. 라고 하면서 많이 바꿔놨죠. 주택 청약은 사실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서민들이 집을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다주택자한테까지 넓혀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폭등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은 소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202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가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간에 부동산 가격을 띄워보려고 이런 뻘짓거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장을 또 마저 다음 장을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윤석열 정책 1호 3주택자 양도세 4억 깎아준다.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방안.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기였네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근데 이때 진짜 비겁했던 게 뭐가 있냐면 기재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매물 좀 내놓을 수 있게끔 하려고 배려 차원에서 이걸 시행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상은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주택들 내놓을 거 내놓고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사라. 다시 사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 세 채 만들 수 있도록 그렇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이 슬로건이 어떤 거였냐면 집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건 어렵다. 있는 너들이 사야 이게 돌아간다. 이씨 장난치나. 요 슬로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확 받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나올 텐데요. 같이 기억하시는 게 아마 요거죠. 50년 주담대. 예, 50년 맞아요, 주담대. 맞아요. 이것 때문에 다들 황당했었어요. 어떻게 50년 주담대가 있냐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로 이야기됐던 게 이거는 은행사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이 사람의 재산 그리고 소득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의 70세 다 되시는 분들 이미 은퇴를 하시고 소득이 점차 줄어가시는 분들한테도 50년 만기 대출 다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야 이분은 70세짜리를 이렇게 해주면 70세 다 그러니까. 되시는 분 해주면 120살까지 이분이 갚을 것 같냐? 못 갚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거 안전장치를 안 걸면 위험해진다. 라고 이때부터 이미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게 잘못 걸리면요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폭등할 수도 있고 네. 폭등했다가 폭락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거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시장이 되게 됩니다. 국민들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게 또 재밌는 점은 이게 다음 장을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중간에 23년도부터 그래프가 왼쪽에 보시면 훅 가라앉죠.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50년 만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훅 봉이 올라간 게 보이시는데 네. 이 신규 주담대를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를 안전장치 없이 가져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갑자기 신규 주담대가 폭등을 합니다. 와,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이 급등하고요.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저희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지금 한은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것들 다 쏟아내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한국은행도 되게 비겁한 것이 이걸 윤석열이가 안 받아주면은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직접 자기들 호소를 해도 되는데 입 쳐닫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무튼 좋아요. 자, 한국은행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 다음 장을 또 보시면 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깡통 전세들, 역전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 제대로 확인이랑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때려박듯이 대출을 해줘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겠네요. 50년 만기 이런 거 해가지고 주택을 막 사면은 네. 그거 살 때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제때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다 경매시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급매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그럼 이게 깡통 전세나 역전세 당연히 생기죠. 보통 집을 2개, 3채 사는 사람들은 전세를 준다거나 임대를 주기 위해 사는데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깡통이 나오네. 다음 장을 쭉 보시면요. 와, 이 얘기를 사실 저도 계속 해왔어요. 해왔고 이제 한문도 교수님이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입 쳐닫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은행에서도 하기는 했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시기별 깡통 전세 만기 도래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얼마 전에 한참 이슈로 대한민국에서 깡통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죠. 전세 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텐데요. 야, 근데 당시만 해도 전세 사기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시면 이 문제가 뭐냐면 예. 이거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2023년도에 3,5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생겼거든요. 네. 근데 2025년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3만 명이 넘어가요. 와, 그러니까 전세 피해자가 한 1년 사이에 10배가 됐다.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2년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전세 피해라는 게 사기 깡통 전세니 전세 피해니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정부에서 전세 피해 뭐 사기 전세 이런 거 대책 마련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네. 대책이 마련이 돼도 이 꼴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그게 대책이 이게 1년 안에 가능한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대책이 아니었구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분 선생님들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똘똘한 나의 서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걸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갭 투자의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전세 만기일이 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새로운 갭 투자를 한 상태예요. 그럼 돌려줄 돈이 없네. 그래서 지금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동성이 잘못 걸리게 되면 와장창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마음 아픈 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49%가 30대고 그렇죠. 한 20% 정도가 20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 이제 그 위로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을 좀 아시니까 덜한데 젊은이들이 주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주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저기 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일단 마련하자. 대출을 잔뜩 끼고라도 요렇게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예. 그러면 23년도부터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는데, 네. 근데 왜 지금인가를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비슷한 게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다음 장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상승률 변화가 왼쪽 사진 보시면은 뻘개졌어요. 엄청나게 뻘개지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이 2025년도 선이거든요. 네. 근데 거의 90도 가까운 경사를 이루고 있죠. 급상승하고 있네요. 서울 지역이 90도 경사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전 처음 보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이 사이입니다. 그죠? 네, 올해인데. 자, 이거 뒤에 또 한 장 있나요 혹시? 또 한 장 있나요? 하나 더 넘기고 네. 그렇죠. 아, 이거였군요. 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거 오세훈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어.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확대 지정하는 이런 한마디 생쇼를 벌였는데 이 생쇼 때문에 안 올라도 될 가격이 또 한 번 폭등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자체가 1970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당 이제 부자야. 이재용 뺨치는 부자셔서 한 100조씩 있어. 그러면 내가 서울에 예를 들어 강동구 집을 갖고 싶다. 그 동네를 다 사고도 남을 돈 있으면 다 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기와 투기 과열과 공익적인 목적으로 너네들끼리 거래하는 건 인정 안 해주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살 수 있게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렇죠.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어디선가 들었던지 이걸 해제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린벨트 풀린 것 마냥 갑자기 몰려들죠. 지금이니 하고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죠.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 가격이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난해 요건데.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네. 이게 이제 딱 윤석열이 이제 그 쫓겨나는 그 시점에 순식간에 오세훈이가 장난질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 것처럼 이 개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마치 사과하고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놓은 것처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는 힘들겠으나 저는 분명히 무언가 이거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봅니다. 의도적이었다. 네. 야, 이 자식 뭐 어디 저 땅 투기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다시 전전사진으로 잠깐만 들어가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진 말씀하시나요? 요거 말씀하시나요? 요거요. 예, 네. 요거에 다시 요걸 다시 복사를 해서가 네. 가지고 오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90도 경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세훈이 때문에 이 난리가 됐군요. 예, 이게 왜냐면 빨간색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안정이 되다가 갑자기 확 치솟아요. 이게 오세훈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2025년 2월 3월 이렇게 했고 쭉쭉쭉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진압을 한다고 온 신경이 집중돼 있는 그 과정에 네. 오세훈이는 땅 투기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전장으로만 요걸로 한 번만 돌아가 봐 주시면 네, 요거 네. 말씀이죠. 네, 자 다시 네, 요걸 네. 다시 주담대 부분으로 돌아와서 네, 문제가 뭐냐? 아까 두 파트를 나눠서 제가 급등하고 내려가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네. 취약차주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취약 차주,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해서 곡선이 가파르게.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네. 다음 장 볼게요. 뭐가 있어요? 주택시장 위험지수의 경고등이 올라가면서 아하. 다음 장을 또 바로 넘어가 다음 주시면 장 바로 네.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이제 폭탄들이 시작됐는데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취약차주가 늘어난다고. 그런데 이제는 연체율이 생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다 보니 이런 사태가 생긴 거군요. 네. 야, 이거 결국엔 다 재정으로 메꿔야 돼요.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보시면은 맨 25년도 3월쯤 오니까 지금 맨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 연체율이 곧 뭘 의미하냐? 갭 투자의 실패로 이어져서 지금 전세에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전세 피해를 또 사기를 또 전세 사기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근데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한국은행에서 윤석열한테도 경고하고, 세훈이한테도 경고하고, 근데 이 자식들이 그동안 이런 경고를 받았다는 거다 쌩까고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장창 쏟아지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와, 이 나쁜 새끼들 봐라.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그냥 아주 이단 협차기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네. 머리가 쭈삣쭈삣 씁니다. 네. 자, 다음 장. 네. 그래서 지금 주택 정책 대출이 9년 만에 200조가 증가했다. 전체 정책 200조. 네, 정책 대출 자체가 315조인데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장을 바로 보시면 네. 문제는 이제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은행도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죠. 그렇겠죠. 왜? 돈을 못 받아내면 은행도 같이 망하는 흔들리니까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은행의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서 이번에 은행장들도 이제 같이 모였던 게 아마 그 회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장을 마지막 넘겨주시면 은행장들도 지금 네. 난리가 난 거네요. 이게 지금 이 사태를 보여줄 수 있었던 지금 최신인데요. 6월 하루 평균 2,100억 이상. 오. 지금 건수로 보면은 약 6월에서 19일까지만 7,000건인데 여태까지 봤었던 영끌 한참 이슈일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주담대가 우리만 모르고 막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사실 우리가 영끌 할 때가 한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컸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보니까 지금 계속 주택 시장이 뭐 흔들린다, 과열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과열될 수밖에 없었네. 은행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쏟아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행도 사실 책임이 있죠. 아니 이 자식들 더 나쁜 놈이네. 얘들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파나가 근데 경쟁이었죠. 나중에 이래가지고 은행 부실이 되면은 또 국고에서 메꾸라고 재정에서 메꾸라고 또 난리를 칠 텐데, 야 이거 새끼들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뭐를 해줘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액이 2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1.5배가 늘어나요. 순식간에. 근데 심지어 6월은 19일까지니까 이게 진짜 두 배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항상 부동산에서 무슨 정권 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한 번씩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기점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한 번도 언론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 준비해서 꼭 다뤄봐서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다음 장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혹은 그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써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른 것처럼 얘기했으나 실은 은행들하고 건설업체들이 짜고 주담대를 마구 풀어서 그랬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가계대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용대출 많은데 주담대가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 원래는 비중이 조금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주담대의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왜 6억이냐? 그 장 한 장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신 것처럼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몇 퍼 정도 세안이 맞을까? 6억 정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적정선이다. 아하. 근데 문제는 그 뒤로 막 9억 이상 해주고 하니까 지금 그 대출을 반대로 갚지 못하고 연체하고 은행이 흔들리고 반대로 그 갭 투자에 들어간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냅두면 지금 그 상황에 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6억 선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가 혜택을 보는 선이고 9억이면은 거의 9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억 선에서 끊고 필요하면 9억까지도 해주겠다. 요 선에 끊는 게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웬만하면은 다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 맞다나 압구정동 갈 사람들이나 강남 들어갈 사람들이나 뭐 길이 막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강남 들어가는 사람이 굳이 이 사람들이 사다리 없다고 못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강남에 빚으로 강남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100% 망해서 나온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담대 한도를 기존에 6억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빚내가지고 감당도 못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를 만들어내고 주담대 후 전입 의무도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렇죠. 실거주 할 거면은 실거주 해야지. 투기로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갭투자형 전세 대출을 일괄 금지한다. 이제 어느 은행에서는 해주고 어느 은행에서는 봐주고 이런 거 없다. 갭투자용은 일괄적으로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대출 규제 맛보기에 불과하고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 뒤에 이제 또 스트레스 금리 다루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건 좀 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뺐는데 지금 이거를 빨리 잡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목끝까지 온 상태인데 요거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됐다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보입니다. 야,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거 사실 인기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윤석열 적폐들이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걱정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윤석열이가 쌓아놓은 똥을 빨리 치워야 되는 이 윤석열이 똥 싸놓는 바람에 된 거 아니야 결국에. 그렇죠.
윤석열하고 오세훈이가 쌓아놓은 똥 치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20대 초반에 네. 약간 겉멋이 좀 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었는데 막 가가지고 외제차. 근데 자동차는 100% 풀할부가 돼서 거기에 당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몇 달 안 지나서 다시 중고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헐값에. 그리고 빚은 쌓이고 그거를 주택시장에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100% 외제차를 1억짜리를 풀할부 땡겨준 딜러처럼 주택시장에 그걸 푸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만개가 도래했고. 아, 이거 기대로 가면은 진짜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망가집니다. 이거는 뭐 폭등이 올지 폭락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폭등 폭락이 번갈아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은 다 죽어요. 와, 이거 충격적이네. 근데 이거를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나라 이게 개 같은 언론들이 뭐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둥 어쩌다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남 못 들어간다고 강남 들어가는데 대출이 20억 필요한데 6억으로 제한해서 그래서 내가 강남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상승이 막혔다. 라고 주장하는 건 어거지예요. 솔직히 이건 억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강남에 새로 전입 오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 진짜. 없어 진짜. 강남에 새로 전입 오는 사람 없어요. 강남에서 강남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강남 외의 지역에서 강남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한 해 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 한 개 구에 그 중에서 강남 아닌 비강남에서 들어온 사례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강남 내에서도 그 성남 분당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강남 아니고 숫자 배기로 비강남이 들어온 사례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사기야. 여러분 절대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지금 우리 김대호 PD가 얘기해준 이 것만 봐도 거의 명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의 복합적인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가는 주된 보고서로 활용하는 게 한국은행인데 금융보고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의아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야, 진짜 우리나라 경제신문들 사기꾼이다, 그죠? 나는 법조 기자들만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얘들은 더 사기꾼들이네, 이거. 혹시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엊그제 KBS 새로 나온 단독 기자 중에 그 경제부 기자 또는 경제신문 기자 20명이 일종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대거 적발이 됐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막 뜬다고 막 뻥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싹 팔고 나오고. 야, 20명인가 지금 조사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새끼들이네 진짜. 근데 그 개새끼들이 주식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걸 보고 우리 경제 내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경제 내란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부동산에서 투기보다는 조금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주식 시장을 이렇게 좀 옮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의 이야기가 이게 조금 내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야, 참. 거기서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내가 건전한 주식 시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 여기서 놓으세요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여기서 자꾸 배신감이 더 들끓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는 기자들, 경제부 기자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마치 법조 출입 기자들이 뻔한 증거를 숨기고 보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경제부도 그렇고 법조팀도 그렇고 나름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등을 쳐먹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기꾼들과 결탁해서 등 쳐먹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참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거. 아 참. 아 분노가 치밀해 진짜. 저도 저 준비하면서 한 2주 동안 이걸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용 자료 정리를 2주 동안 한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거 보면 이거 진짜 이거 개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아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네. 욕설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네. 완시세라고 있습니다. 완시세? 네, 저희 세대들이 쓰는 건데 요즘 이럴 땐 뭐라 그러냐면 완시세라고 완전 씨바 새끼들이세요. 맞네 완전 심하지. 이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와. 제가 여기에서는 쓰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야, 진짜 사기꾼들이네 진짜. 이거 그러면 윤석열은 그 사기꾼 대빵이었네. 사기꾼 두목이었네. 사기꾼 두목이 결국 사기를 계속 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가 감옥 간 거네. 저것도 나중에 조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허가.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딱 토지 거래 허가제 푼 것도 보면은 딱 그 윤석열이 감옥 가기 직전 그 전으로 풀렸다는 거 보면은 이거 분명히 경제 내란이에요. 이거 경제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경제 정책을 미리부터 흔들기 위해서 장단지 친 겁니다. 이거. 오세훈 경제 내란으로 좀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더워라. 야,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짓겠네. 혹시 저한테 선배님 그 네. 시간을 3분만 좀 자, 할애해 그러면 여기서 주시면. 일단 끊고 네. 나 진정 좀 하고 자, 계속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